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묘페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묘페르님께서는 어릴 적에 정말 이상한 경험들 많이 하셨다고 해요. 시들무에서 이상한 경험하신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도 어떤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묘페르님. 네, 많이 긴장되셨죠?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어릴 적에 이상한 여자를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이게 제가 7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조금 이어지는 것들이긴 한데, 원래 제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친구들끼리 또 모이면은 막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오,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일이 생기던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나 어렸을 때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묘페르님, 그러면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시들무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그런 경험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저도 계속 돌비님 방송을 보면서 나도 이거를 제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페르님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일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조금 축약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좀 활발한 성격이었고 조금 눈치가 빨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조금 빨랐었는데 제가 7살 때 일이 시작이 됐었어요. 7살 때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때는 유달실이 어머니가 저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저만 밖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차를 몰고 가시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건물 위로 어머니가 뭐를 가지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차 혼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한 명이 싹 지나가더니 저랑 딱 눈이 마주쳤었거든요. 예. 딱 눈이 마주치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에 손을 탁 대면서 입모양으로 안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되게 친절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끄덕끄덕 이랬는데 갑자기 차문을 달그닥 거리는 거예요. 오, 예. 나한테 인사를 해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문을 제가 열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차문을 딱 열었는데 그대로 그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차 도로에 세워두면 보도블럭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마를 찍은 거예요. 그대로 이마를 찍고 딱 올려다 봤는데 여자가 저를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안녕했던 여자가? 네, 저는 딱히 그때는 아픈 것도 없었고 예.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웃으니까 나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저는 이마가 다 찢어져가지고 뼈가 보이는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고 그 상태로 어머니가 내려오시는데 차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니까 애 혼자 있는데 왜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엄마다 하면서 막 손을 흔들었는데 이마가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제가 막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셨고 와. 그때 스무 바늘을 꼬매면서 흉터가 아직까지 안 없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제 이마 흉터 보면서 자책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내가 너를 혼자 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중학생까지는 별 일이 없었어요. 네. 중학생까지는 별일 없이 일반 애들과 똑같이 자라왔었는데
저희 집이 2층이었고 1층에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조금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렇게 무당집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집에 있는 걸 좀 싫어하고 그때는 가족을 좀 싫어했어가지고 그때는 집이 좀 험해가지고 외박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학생 때는 조금 반항심이 있잖아요. 외박이 왜 안 되냐? 그럼 알겠다 이러고 제가 10시, 11시쯤 집에 들어갔다가 한 새벽 1시, 2시쯤에 다시 집을 나가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가 니는 어디 가냐 이 시간에 외박 안 된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은 이거 나는 집에 어제 들어왔고 오늘 아침 일찍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사춘기. 네, 그때는 좀 많이 반항심이 심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학교 등교한다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현관에 나와 계신 거예요. 네. 제가 2층에서 딱 내려오면은 저를 그때부터 계속 주시하다가 제가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저보고 아야 잠시만 기다려봐라 이러더만 저보고 누가 니를 부르던지 누가 인사를 하던지 그게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주는 것도 받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또 등교를 하는 시간에 폐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등교하는 길에 보면. 근데 거기 입구에서 어떤 여자가 가만히 저를 쭉 보더니 눈이 한번 마주쳤어요. 뭐야, 여자가 거기 왜 있어? 그게 이제 조금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새벽에 나가는데 그때가 한 새벽 4시, 5시 이쯤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옷도 조금 기괴했던 게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검은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머리가 축 늘어져 있는데 눈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지나가는데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저보고 씩 웃으면서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나 저 여자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너무 안 나고 그리고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바닥을 보고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저한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왼쪽에서 온다 치면은 왼쪽에서 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머릿속에 울린다 해야 되나? 그냥 주변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귀 바로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네. 근데 이게 딱 들으면은 사람 소리가 아니라는 게 너무 오는 거예요. 그 소름 끼치는 게. 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막 뛰어갔거든요. 뛰어와가지고 이불을 탁 덮고 방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 상태로 잠이 들었거든요. 딱 잠이 들었는데 자각몽이라 해야 되나? 분명히 이거는 꿈인 것 같은데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예. 자는 제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이제 형체가 딱 제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다가가는데 제가 이마에 흉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여자가 제 이마를 슥슥 긋는 거예요. 그 흉터 따라가지고 아깝다. 조금만 더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제 이마 흉터를 긁으면서 그게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으악 하면서 딱 눈을 뜨니까 그냥 온몸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등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그 무당 아주머니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가 혹시 이 여자를 말하는 건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 내가 아는 척 안 하면 되겠지 이러고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또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졌다가 다시 또 일상생활로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다시 나가는 일상을 좀 반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조금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좋은 날이었거든요. 네. 부모님도 집에 안 계시는 날이었고 그래서 제가 막 신나게 놀다가 나 그러면 집에 들어갔다가 내일 아침에 나올게 이러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1층에 무당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102호면은 101호가 옆에 있는데 101호에는 부적이 문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철문이어가지고 부적이 싹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문을 막 절대 열 수가 없게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새벽에 집에 막 들어가는데 새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아 그래 오늘 뭐 기분 좋으니까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애들이랑 신나게 놀아야겠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딱 1층에 돌계단이 있었거든요. 네. 올라가는 길에 딱 1층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101호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거예요. 부적이 싹 다 뜯겨 있고. 예. 그래서 저기가 열릴 리가 없는데? 맨날 부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런데 너무 호기심이 왕성했어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있나?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연 건가? 아 궁금한데 한번 볼까? 해서 그 문 틈 사이로 제가 안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안 돼. 들여다보니까 이게 연기가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귀신 나올 때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막 오. 바닥에 자욱하게 깔리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가스가 바닥에 찬 것처럼 싹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안에 보니까 정말 그 폐허에서만 보던 그 정도로 막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폐가 같이. 네네. 아주 여기 진짜 뭐 이상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 툭툭툭툭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나?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제가 문고리를 딱 잡았거든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싹 여는데 바로 앞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때 7살 때 봤던 것처럼 똑같이 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오. 그러고 제가 기절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침대더라고요. 예. 저는 분명 애들이랑 신나게 놀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분명 이게 꿈이 아니다. 이건 현실이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나 어제 니네들이랑 새벽까지 놀고 집에 들어갔지 않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니 어제 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때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절을 했나?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집에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니 그냥 새벽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자던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그때부터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이상하다. 저 여자 뭔가 있는 것 같다.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가 싶어가지고 무당 아주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1층에 딱 내려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저기 옆집에 뭔가 있냐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막는 거예요. 예. 막 갑자기 강아지야 막 송아지야 이러면서 네가 뭔데 그걸 보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저거 부적에 손댔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고 그냥 어제 집에 들어오는데 다 뜯겨있고 문이 열려있었다. 그때 봤는데 내가 봤던 그 빨간색 티에 검은색 치마 입은 여자가 나보고 깔깔깔 거리고 웃더니 그대로 나는 기억이 없다 이러니까 막 역정을 내시면서 저보고 진짜 2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들여다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혹시나 그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얘한테 뭔가를 주던지 아니면 니를 아는 척해도 니는 그거를 끝까지 무시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예. 나한테 왜 저렇게 역정을 내는 거지? 내가 그냥 문이 열려있어서 그런 것 뿐이었는데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알겠다 일단은 어른이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 2달쯤 좀 시간이 흘렀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또 밤에 들어갔다 새벽에 놀러가 나가는 막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제가 딱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 폐공터를 또 지나고 있었어요. 어차피 애들이랑 모이는 곳은 학교에서 주로 모였어가지고 학교로 가야겠다 이러고 막 지나가는데 안 봐도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뭔가 내 시선은 분명 정면인데 주변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냥? 그 폐공터 입구를 지나는데 그 폐공터 언덕이 조금 져 있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터를 들어가려면. 그런데 그 내리막길 딱 끝에 그 여자가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 여자가 뭘까? 하면 그때도 호기심을 좀 못 이겨가지고 안 돼. 그래도 혹시나 내가 이게 또 착각일 수 있다. 난 무섭지 않다. 한번 보자. 이러면서 제가 입구 쪽으로 좀 갔어요. 그런데 입구에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시나 그냥 내가 조금 요즘 이상해가지고 그 여자를 좀 다시 보니까 이게 좀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 아무것도 없네 이러는데 그 아까 언덕 밑에 여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에 빨간 색깔 복주머니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혹시 돈이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살 내려가지고 그거를 집어서 애들이랑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조금 오토바이를 좋아할 때여가지고 오토바이를 막 타고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때 과자랑 이런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오늘 오다가 이거 주웠다라며 복주머니를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뭔데 한번 열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이런 거는 함부로 여는 거 아니랬다. 그냥 주워가지고 부적 삼아가지고 들고 댕기려고 이러니까 친구가 그냥 그럴 거면 내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친구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래 너는 어차피 죽은 거고 필요 없으니까 네 가져라 이랬어요. 주고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또 오토바이를 막 타고 애들이랑 가고 있는데 그 병원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병원을 지나가는데 병원 옥상에 토토로에 보면은 나무정령 있잖아요. 까딱까딱 거리면서 예? 그러는 나무정령 같은 생김새가 계속 그 고개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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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이게 180도 돌아오면 다시 타락 하면서 원상복귀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면서 시선이 그쪽으로 좀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멈춰가지고 친구고 니들도 봤냐고 저 옥상에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봤냐 이러니까 자기네들 못 봤다고 본 적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진짜 뭐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데 제가 먼저 출발을 하고 친구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애들이. 근데 갑자기 제가 부적을 줬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야 세워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애들이 가쪽으로 막 세웠어요. 왜 이러니까 야 혹시 네가 봤던 게 고개가 180도 돌아가면서 까딱거리는 게 맞냐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오늘 그냥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들어가자. 오토바이 여기 세워놓고 그냥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애가 이럴 애가 아닌데 뭐지 싶어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제가 이제 그냥 애들이랑 택시 잡아가지고 들어가자 이러는데 자기는 조금 더 타다 들어가겠대요. 애들이 니 오늘 진짜 이상 뭐 하냐면서 니는 우리 다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 니 혼자 즐기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니도 가자 이러니까 나는 어차피 집도 바로 앞이니까 가는 길에 그냥 집에 오토바이 세워두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그러고 알겠다 하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걔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 애들이 그 소식을 아침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걔 이름이 영이었거든요. 저희들 다 불러가지고 니네 어제 봤냐고. 네 이러니까 혹시 니네 오토바이 같이 타지 않았냐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 탄 건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놀았었다 이러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부적을 줬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인가 싶은 거예요. 걔가 죽은 게.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무당 아주머니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병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런 걸 받고 친구한테 부적도 줬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혹시 이런 거냐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그런 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예. 그래 네 잘못은 그냥 그걸 죽은 거고 그걸 준 것뿐이다. 걔가 죽은 거는 천명의 그까지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네. 걔가 말했던 거라든지 그리고 내가 봤던 거 그 부적을 준 것 자체가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제가 이런 미스테리라든지 귀신에 대한 거를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모르면은 이런 거를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가 중2였는데 중3 올라가서 제가 부산 친구들이랑 좀 많이 친했었거든요. 제가 네. 사는 곳은 경남 김해라는 곳이고 부산까지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좀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날도 그 여자를 한번 봤던 게 친구들이랑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정말 친했던 여자 둘이랑 저희 남자 친구들 3명 해가지고 총 5명 옥상에서 막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파트 옥상에 보면 건너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건너동이 보이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까딱까딱 거리는 그거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난간에 서서 까딱까딱까딱 다라락 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술을 마시다가 이게 뭐지? 나 취했나? 싶었는데 유심히 봤어요. 저게 내 친구를 죽였던 그건가? 하면서 계속 유심히 보는데 그 옷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봤던 그 여잔 거예요. 위에 빨간색 티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그 여자가 고개가 까딱까딱까딱 탁 하고 드르륵 거리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애들 보고 야 저기 건너편에 혹시 보이냐고 나만 보는 거냐 아니면 니네들도 보이냐 이러니까 친구들이 건너편 보다가 취했냐고 저기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는데 저희 눈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친구 보고 그때 자취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집에 들어가자. 네 집에서 오늘 자야겠다 이랬는데 알겠다. 그러면 이거만 마시고 들어가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 이거만 마시고 들어가자 이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잔을 딱 마셨는데 제가 봤던 건 건너동이었고 그걸 등지고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옥상에 보면은 문이 열리는데 그 턱 같은 데가 있잖아요. 문이 철문 있고 거기 콘크리트로 씌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여자가 저를 보면서 또다시 까르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애들 보고도 오늘 조심히 들어가자. 진짜 조심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친구 집에 자고 그게 또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되게 좀 잠잠했었거든요. 예.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근데 이제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아이고. 그때는 제가 고3 말부터 따로 어머니랑 분가하셔가지고 이혼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여가지고 분가하고 계셨는데 저하고는 유독 아버지가 전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빠 일을 마치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안 자는 걸 아시니까 막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랑 마지막 통화한 게 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조심하라고 제가 부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겪고 이러니까 아버지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알겠다 이러더만 전화를 그때 끊기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조심해라 이러고 끊으셨거든요. 예. 그 다음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그 다음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정말 친했던 삼촌이 계시거든요. 제가 가장이어가지고 상주를 막 하고 있는데 상주 다 끝나면 손님들 막 빠져나가면은 앉아가지고 저희도 밥 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삼촌이 저희 계속 도와주다가 저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네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셨고 친절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는 진짜 아빠한테서 너무 감사해야 된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네 탓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저는 충격인데 안 그래도 그치. 그렇게 막말하실 분이 아닌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아빠 돌아간 것도 네 때문이라고 이러시면 계속 술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상처를 그때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날에 삼촌한테 삼촌 혹시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어제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그냥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그러고 나 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지? 아니라고. 삼촌 나한테 아빠 죽은 거 나 때문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내가 상주 맡고 있는 애한테 그런 심한 말을 왜 하겠냐고. 그냥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오는데 왜 니한테 그러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한참 있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 삼촌을 만났는데 그 삼촌이 저한테 술 한잔 하자면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어렸을 때 그 이상한 여자 본다고 아빠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학생 때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때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하던 때여가지고 아버지랑 사소한 이야기를 그렇게 따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거봐라, 네 기억 못하지 않냐고. 네가 아빠한테 이상한 여자가 계속 네 쫓아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삼촌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도 그 여자를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삼촌한테. 우리 아들이 따라다니는 그 여자가 내가 보는 그 여자인 것 같다 그러시더니 우리 아들 항상 좀 네가 보살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일주일 전부터. 그러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제가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예. 그 26살 때 네. 마지막으로 봤었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25살 때 자취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자취 중인데, 처음 자취한 날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랑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네네.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원룸이 어땠냐면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가 싱크대랑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화장실 마주보고 딱 누워가지고 잠자는 그런 형태였어요. 하루는 또 자고 있는데 계속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쥐가 막 벽 깔가 먹는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옆집에서 혹시 뭐 있나, 쥐가 있나 이랬는데 계속 한 10분간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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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징하다 이러고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 문 밑에 손이 그 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오.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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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제가 화장실을 마주보고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 혼자 있는데 화장실에 누가 있을 것도 아닌데 그 손이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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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긁고 있으니까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러고 몸을 돌렸거든요. 몸을 돌리고 눈을 꽉 감고 있는데 이번에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아니라 그 머리 쓸리는 소리 있잖아요. 사라락 사라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눈 뜨면 안 된다. 진짜 눈 뜨면 안 된다. 눈 뜨면 안 된다 이러는데 사라락 사라락 소리가 딱 멈추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 상태로 진짜 잠을 들 수가 없고 정신은 너무 깨어있고 이러다가 한 30분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좀 조용한 같다 하고 눈을 살 떴는데 검은색 치마가 앞에 탁 내려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아, 그 여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다시 눈을 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가위 눌린 건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거 눈 감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근데 그 치마 사이로 머리카락이 싹 내려오더니 그 여자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예. 근데 그 얼굴 자체가 거꾸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 코가 잘려 있으면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눈이 진짜 파여 있었고 코도 잘려 있고 입만 화장한 것처럼 빨간 거예요. 그 상태로 한 1분간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다가 그 여자가 히히 이러더만 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데 그 일 있은 후로는 도저히 그 집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가 그때 한 반년 남았었는데 아, 저 이사 가야 될 것 같다, 뭔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집 월세랑 보증금 그냥 다 드리고 바로 나왔거든요. 예. 이제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여잔데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묘표님 네. 이 귀신이 왜 따라다니는 건가 이거를 혹시 알아보신 적은 없어요? 네, 그거를 알아보려고도 했었는데 그 무당 아주머니한테 예. 물어볼까도 했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쪽으로 발걸음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찾아가면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 동네 예. 한번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이거를 조금
하려고 하면은 나든 누구든 내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도 솔직히 없고 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한데 그 뒤로는 솔직히 그 여자 말고는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뭐 군대 있을 때라든지 친구들이랑 뭐 그 폐가 같은 데도 한 번씩 찾아보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많이 느껴요. 아 저기에 뭐 있다 이러면은 항상 그쪽에 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네요. 안녕? 이렇게 했던 그 귀신 같은 경우에는 좀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고, 나머지는 느낌 정도.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참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좀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보자면 그 귀신이 만약에 따라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근데 그 귀신이 따라다니면 그 귀신이 뭔가 파워가 강한 귀신이라면 주변 귀신들이 그 주변까지는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안 보이시는 거죠? 그 여자 귀신이 보인 적은 없죠? 네,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긴 해요. 그러면 시들무 참여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은 네. 안 하셨어요? 시들무를 참여해서 내가 그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내 눈에 보일 거다. 이런 느낌. 그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야기를 만약에 꺼내면 혹시 그 여자를 다시 내가 보고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혼자 계속 담아두기보다는 계속 이제 똘비님 방송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고. 신청하게 됐죠. 일단은 묘페르님 잘못은 1도 없어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영환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귀신을 보는 분들, 느끼는 분들 혹은 그 귀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을 겪다 보면요. 그 대부분의 분들은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나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세요. 아시다시피. 네. 예,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귀신이 나쁜 거죠. 나쁘다고 하면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지 뭐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따라다니고 원한이 있으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아 참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도 너무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오늘 묘페르님께서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셨지만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죠. 솔직하게. 네. 털어놓으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좋네요. 이게 처음에는 좀 막 긴장되고 그러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요. 전혀. 네. 그냥 진짜 통하구나. 돌비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네.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 편해졌어요. 네, 많이 편해지셨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묘페르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포를 좋아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묘페르님처럼 혹은 귀신을 보셔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 탓도 아니라는 거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묘페르님처럼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털어놓음으로써 조금 더 마음이 한층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